안녕하십니까. 함께오래동물병원 김동욱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임신군사와 관련된 세 번째 강의, 그래서 이제 임신군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 ESF 시스템, 그러니까 일렉트릭 사워 피더라고 해서 모돈, 임신모돈, 전자동 급이기를 통한 임신군사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임신군사를 구분하는 큰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료급이 방식에 따라서 경쟁적이냐 아니면은 비경쟁적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을 편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스테이틱이냐 아니면 다이나믹이냐,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ESF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경쟁적 사료급입니다. 이 기계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내가 밥을 먹는 동안 다른 모돈들로부터 온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경쟁적 사료급이고요. 그 다음에 임신군사 자동급이기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틱 방식이나 다이나믹 방식 두 가지로 모두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틱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 급이기를 둔 한 그룹에 들어가는 모돈들이 같은 이제 분만 그룹에 이제 편성이 되는 모돈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에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임신모돈 자동급이기 같은 경우가 기계 한 대당 뭐 이제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40두에서 많게는 60두까지를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농장에 한 그룹의 분만 모돈 복수가 한 40두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스테이틱 그룹 형태로 임신모돈 자동급이기를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농장에 그 분만 모돈 한 주치나 또는 한 그룹의 분만 모돈 복수가 40두 이내가 된다면, 그래서 한 그룹으로 편성하기가 좀 부족하다면 여러 그룹치를 이제 80두 이상으로 모아서 다이나믹 그룹 형태로 이 ESF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ESF의 최대 장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제 강조를 하는 게 개체별로 정확한 사료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시스템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 하면 개체별 사료 관리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임신 스토리에 있을 경우에는 자기 앞에 있는 그 계량통에 조절을 통해서 모돈의 체형 혹은 임신돈의 시점,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에 따라 가지고 사료량을 적절하게 증감이 가능했는데, 군사로 이제 전환이 되면은 그것들이 불가능하지만 이 ESF 시스템 운영할 경우에는 이 모돈이 그 ESF 시스템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 귀에 달려 있는 그 센서를 통해서 이 모돈이 몇 번이고 현재 임신한 지 며칠이 됐고 이 모돈의 체형이 얼마이기 때문에 사료는 얼마를 급여를 하도록 한다라는 세팅을 해놓으면 그 정해진 양대로 그대로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만사의 포유모돈 자동급이기가 임신돈한테도 적용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가장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F 시스템을 만약에 우리 농장에서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제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 농장에 과연 저 기계가 몇 대나 필요할까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계 자체의 비용이 굉장히 이제 고가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일하던 2012년, 2013년 당시에 대당 가격이 한 2,500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농장에서 그때 세 대를 운영을 했으니까 그 기계의 구입 비용만으로도 거의 7,500만 원이 이제 들었었는데, 일단은 그 장비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몇 대를 최소 몇 대를 이제 우리 농장에서 운영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기계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모돈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ESF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다른 모돈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식당에 들어가기 위한 순서를 정하는 다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그룹 안에 ESF 기계가 여러 대가 있으면 그만큼 이제 여러 마리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경쟁이 줄어들어서 모돈의 스트레스가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게, 만약에 한 방 안에서 한 대만 운영하는 경우에, 이제 이건 제 경험입니다. 이때 2013년도에 한 방당 한 대의 기계를 운영을 하고 한 방에 이제 모돈이 한 45마리에서 많이 들어갈 때는 50마리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일하던 농장은 이제 제주도였고요. 예, 이 기계를 수리를 위해서 AS를 요청해도 수리를 담당하시는 기사분이 제주도까지 오는데 못해도 2, 3일 이상은 걸린다라고 답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뭐 이제 그 전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뭘 이걸 열어보세요, 뭐 저걸 열어보세요 하면서 임시로라도 저희가 고칠 수 있나 이제 그 전화를 통해 가지고 수리를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부품이 하나가 예, 고장이 나서 그 부품을 갈지 않으면 예, 그 기계를 작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그 40주가 알아서 밥을 먹고 나오던 그 기계가 고장이 나니까 사실은 그 40주에 대한 밥을 급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갑자기 사라진 거죠. 만약에 기계가 한 대만 더 있었다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언정 그 온전히 남아있는 고장이 안 난 한 대를 통해서 나머지 이제 모돈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겠지만, 예, 그 고장이 나서 이제 수리가 이제 가능한 2, 3일까지는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다시 이제 벌크에서 사료를 받아다가, 예, 바닥에다가 뿌리고 이제 그 바닥에 모여가지고 모돈들이 먹으면서 싸우고 하는 그 과정을 2, 3일 동안 또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또 너무 이제 한 방당 한 대 이렇게만 있으면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의 기계만으로 잘 운영하려면 돈방 인테리어가 매우 중요하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제가 예전에 농장에서 제대로 이제 준비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실패를 많이 봤던 부분인데, 후보돈 같은 경우에는 이 임신모돈 자동급이기에 대한 사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존의 경산돈들하고 같이 그룹에 섞였을 때, 잘 이제 그 ESF 기계를 활용을 하면서, 식사도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급이기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경쟁이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요령이 생기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교배가 끝나고 진단이 된 후보돈을 처음 ESF 시스템으로 넣으면 밥을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계속 달라붙어서 그 후보돈들을 일주일 이상을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먹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모돈들하고 경쟁이나 투쟁이 붙으면서 치이고 다치고 탈락되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7년도에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그 임신모돈 군사 자동급이기 시스템을 운영하는 농장의 후보돈사 사진이고요. 그 후보돈사에 저런 식으로 ESF 기계를 놓고 후보돈들을 훈련을 시켜서, 예, 임신 군사로, 예, 편입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은 보면 안에 있는 돼지들이 굉장히 작죠. 예, 모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기계도 뭔가 약간 좀 허접해 보이죠. 제대로 된 임신돈 자동급이기는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뭘까요? 이제 제가 또 갔던 2017년도에 방문했던 덴마크의 한 농장에 요 농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돈을 자가 생산하는 농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농장은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이제 농장을 이제 큰 빚을 이제 얻어가지고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후보돈을 계속해서 종돈장에서 사서 구입하기가 좀 버거우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입한 후보돈들에다가 다시 이제 순종 정액을 교배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후보돈을 생산을 해서 운영을 하는 농장이었는데, 이 대표님도 후보돈에 대한 ESF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셨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차피 후보돈을 자가 생산하니까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돼지들 보면은 귀에 이표가 달려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미 이제 얘네들은 우리 농장에 모돈으로 쓸 애들이라고 선발이 된 애들이고, 걔네들만 따로 모아서 저런 식으로 ESF 시스템처럼 생긴 기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사료가 나오는 건 아니고 저렇게 이제 그 안에 사료통이 있어요. 그럼 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밥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이제 조기 교육을 시켜서 쟤네들이 후보사에서 이제 임신사로 올라와서 군사로 갔을 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미리미리 이제 교육을 시켰던 이제 그런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가 이제 한정이 돼 있다면,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임신군사에서는 모돈들이 저렇게 서로 이제 급이기에 들어가려고 이제 줄을 쓰고 저 과정에서 이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줄이 아무래도 길어지면 저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유명한 맛집이고 유명한 식당이라고 해서 이제 가면 항상 대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 대기줄이 너무 길면 또 이제 배도 고픈데 자꾸 대기까지 해야 되니까 예민해지는데, 모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고픈데 자꾸 기다리니까 예민해지죠. 그러다 보면 그 앞에 있는 모돈들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다치는 모돈들이 생기고, 다치는 모돈들을 결국에는 관리자들이 또 빼내야 되고, 빼내서 치료를 하고,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탈락되고 도태가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 모돈들이 너무 기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적정 두수를, 적정 기계의 대수를 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ESF 시스템에서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직접 경험했던 거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때는 그룹 편성을 그룹 이 분만 주차별로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고 그냥 자리가 나는 대로 막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진단이 끝나서 임신 5주차가 된 모돈부터 이제 다음 주면은 분만사로 넘어갈 애들까지가 골고루 한 그룹 안에 섞여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을 할 애들을 찾아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음 주에 분만사에 가야 되니까 분만사에 갈 모돈들을 찾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돈들은 뭐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예, 겉으로 봤을 때. 물론 초산하고 경산은 구분이 가능해요. 사이즈로. 근데 나머지 대부분 경산돈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은 종돈장에서 왔기 때문에 생긴 것들도 거의 다 비슷하고요. 이각이나 이표를 보지 않는 이상에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신을 놔야 될 오늘 접종해야 될 모돈 또는 내가 오늘 분만사로 이동을 시켜야 될 모돈들을 찾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지금 저 오른쪽의 사진처럼 저 동전 분리기에 이렇게 넣고 차라리 이게 구분이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고민을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 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0원, 50원, 100원, 500원을 넣으면 알아서 크기에 따라가지고 구분이 되니까 비교적 구분이 쉬웠지만 제가 그 당시에 군사에서 내가 찾아야 될 모돈을 찾을 때의 느낌이 뭐였냐면 100원짜리 동전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서 1985년도에 생산된 100원짜리 동전을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되게 막막하고 답답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그런 고민들이 결국에는 녹아들어서 덴마크에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저 동전 분리기처럼 모돈들을 구분해내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임신군사가 오른쪽에 있고 중간에 통로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돼지를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야, 무슨 통로가 저렇게 넓어? 저 통로도 돼지를 집어넣으면 몇 마리를 더 키울 수가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임신돈 군사 중에 저 ESF 시스템을 운영하는 농장들에 가보면 대부분 통로 공간이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제가 다음 사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저 통로 안에 돼지들이 막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저도 처음 가가지고 저걸 봤을 때, 아, 역시 이 농장은 통로도 사육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아니고요. 임신모돈 자동급이기 같은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방향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열리게 하거나, 그러니까 모돈들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FID 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모돈은 오늘 분만사로 입식을 할 모돈이야 라고 세팅을 해놓으면 그 모돈 같은 경우에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다시 군사 쪽으로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저렇게 넓은 통로 쪽으로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로 쪽으로 문이 열리면 이제 오늘 분만사로 이동해야 될 모돈들 또는 오늘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될 모돈들이 저렇게 통로 공간으로 다 모이게 되죠. 그러면 그 모돈들을 백신을 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분만사로 이동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람이 가가지고 일일이 찾아서 빼내지 않아도 알아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제 구분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들어가고 나갈 때 모두 저 통로 공간을 이용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돈들이 그러니까 필요한 모돈들을 구분해내는 방식으로도 그 통로의 문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들어가는 입구 쪽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펜스를 이용해가지고 통로 쪽에서 모돈들이 이제 그 급이기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모돈들이 이제 그 스테이틱 그룹이 아니고 다이나믹 그룹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50두가 보통 이제 한 방에 있는데 갑자기 10마리에서 15마리가 한꺼번에 새로운 모돈으로 전입이 오면 굉장히 소란스러워집니다. 그 소란 때문에 투쟁이 발생되고 거기서 이제 모돈들이 부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렇게 통로 공간에다가 모아놓고 한 마리씩 급이기를 통해서 밥 먹고 들어가고 밥 먹는데 보통 5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5분마다 한 마리씩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모돈들이 누가 들어왔는지 새로운 애들이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요하게 분위기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통로 공간을 필요한 모돈들을 군사에서 빼낼 때뿐만 아니라 이제 다 이제 할 일을 하고 모돈들을 다시 이제 군사로 편입을 시킬 때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가고 나올 때
저런 식으로 모돈들이 한 마리씩 나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백신을 접종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최소의 대수로 ESF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돈방의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그 캐나다에서 있었던 임신동 군사전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농장의 한 설계도입니다. 돈방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왼쪽에 그 모돈이 있는 공간에 임신군 군사 공간에 기계가 3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돈 길트라고 되어 있는 공간에 이제 기계가 1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스토리여서 이제 4주까지 이제 교배 후 4주가 이제 4주가 되기 전에 이제 있는 모돈들이 이제 있는 공간이고요. 근데 보시면 저 설계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했던 게 모돈들이 밥을 먹고 나서 다시 원래 ESF 기계 입구로 가려면 굉장히 긴 길을 돌아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농장 같은 경우에는 저런 설계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통으로 된 돈방에 기계만 설치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발생이 됐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먹은 애들이 특히 이제 힘센 애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입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은 한번 자기 양을 다 먹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근데 입구에서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이러고 버티고 있으면 다른 모돈들이 와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또 혹은 다른 모돈들이 와가지고 센서로 인식해서 문이 열리면 기다리고 있던 그 센 놈이 다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걔가 들어가면 사료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안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관리자가 와서 그 모돈을 또 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너무 이제 관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저런 식으로 돈방 인테리어를 할 경우에는 먹고 나온 모돈들이 다시 입구로 가는데 한참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시 입구로 가지 않고 중간에 있는 칸막에 있는 부분 어느 위치에선가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녹아 들어야만 효율적으로 ESF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신돈 군사 자동급이기 시스템에서 사실은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모든 모돈들이 사실은 밥을 먹으러 ESF 기계 안으로 들어올 거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 기계를 운영을 하는데 밥을 먹으러 오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식불 모돈. 예. 군사에서도 식불 모돈이 있죠. 근데 그 계량통, 그러니까 이 스톨에서 자기 계량통에 있는 밥을 안 먹거나 남긴 모돈들은 바로 확인이 돼가지고 조치가 적절하게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임신동 군사 같은 경우에는 그날 시스템 운영이 다 끝나고 몇 번이 밥을 안 먹었구나라는 게 파악이 됩니다. 물론 밥을 안 먹은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밥을 들어와가지고 먹다가 남긴 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돈들을 결국에는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진이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예전에 농장에서 그런 모돈들을 또 안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스톨에 다시 이동을 시켜가지고 밥을 먹이든가 치료를 하든가 이제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덴마크에 가가지고 이제 한 2주 동안 그 농장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덴마크 사양 관리를 배우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임신동 군사를 담당하는 친구가 저한테 저 종이를 주면서 킴, 네가 할 일이 있다. 이걸 네가 좀 꼭 해줘야겠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예전에 이제 군사에서 겪었던 얘가 밥을 안 먹는데 한 200마리 들어있는 그 군사에서 얘를 찾아라. 그래서 표시를 해놓고 나한테 알려달라. 그래서 그 친구 찾는데 또한 한나절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사실은 임신돈 군사 ESF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어려운 애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임신모돈 자동급이 시스템 ESF 시스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ESF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만큼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ESF 시스템을 실제로 농장에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신다면 그 기계를 판매하는 분들의 얘기보다는 그 기계를 그런 시스템을 실제로 먼저 운영했던 농가들을 직접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회가 되신다면 네덜란드, 덴마크를 직접 방문을 하셔서 임신돈 군사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ESF 시스템을 보러 가셔서 어느 농장에 가서 한 3, 40분 보고 이거 괜찮네라고 하시기에는 무리입니다. 제가 이제 권유드리는 거는 임신사의 모든 주간 관리라는 게 사실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특히 ESF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려면 최소한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라도 임신군사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임신군사의 그 ESF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요거는 우리 농장에서 할만하다 아니다를 꼭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아니면 견학을 하더라도 잠깐의 견학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그 주간 관리가 운영되는 형태를 직접 보시고 이건 내가 할만하다 아니다를 꼭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3강 ESF에 관련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